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오셨네. 법등님 들어오셨습니다. 화면 공유.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이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 페이지 81페이지 이론 공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피부과 언을 차리고 싶다. 밑에 이제 나왔네요. 동업 문제. 동업 문제는 비급이 많고 대성약하면 동업하지 마라. 이거 설명했고, 그다음에 진로 적성 지원 문제. 취직이나 퇴직의 선택 문제는 아까 하다 말았는데 임용고시를 아까 저게 설명할 때 전 시간에 설명할 때 특히 인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인이 있으면 더 좋겠다. 연관이 있으면 관인 상대가 하면 좋겠다. 가주가 충국이었고 기구성이 적게 보이면 어때? 한 가지 얘가 상관, 경관. 상관이 뜨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상관, 경관은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구성이 있다 그랬고 관인상생 구조면 지혜가 높다. 인성이 과다하면 취직할 마음도 공부할 마음도 없다. 자, 강의 자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이 강의, 요즘 보면 뭐, 대학원 나오신 분이 많고, 박사 받은 분도 많은데, 강의 자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강의 자리를 볼 때는 편간이 있으면 강의 자리를 잃는다. 편간이 있으면은 강의 자리를 잃는다. 자, 그런데 편간 사이에 인성이 있으면은 편간이 관인상생하니까 오히려 자리를 더 보존할 수 있다. 절에서 일하는 문제. 절은 원래가 편인이에요, 편인. 절에 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할 때는 편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편제가 편인을 극하면 곤란하다. 그런데 편제가 편인을 극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편인은 원래가 보면 우리가 정도인데 편제나 재성이 자기 사주에 많으면 자꾸만 내가 가는 것을 이 편제가 사회적인 일 때문에 그 정신적인 일을 하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편제를 누르면 되겠죠. 편제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나의 비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 자꾸 가야 돼? 자꾸만 절에 가야 돼. 절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동료를 자꾸 만나다 보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 하면서 편제를 눌러주고 그럼 편제가 눌린 편제는 인성을 극하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절에서 일할 수가 있다. 자, 절에서 일하려면 도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도반을 만나야 돼요. 알바 자리 문제. 자신의 역량이 충분하고 시주가 상관생자하면 그렇지. 역량이 충분하고 시주가 상관생자하면 뭐 알바 자리가 문제겠습니까? 자신의 기술 능력과 또는 알바 자리를 갖다가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와요. 스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된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를 딱 보면은 되게 그런 사람 뭐가 많아요? 인성과 비급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잘합니다. 그리고 딱히 와가지고 뭘 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인즉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들 와가지고 물어보나 물어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막 일자리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막히면 오긴 오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식신이 발달하고 죄다신을 받는 사람은 일자리를 막 찾아다니고 인성과 비급이 많은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거품이 없다. 와가지고 얘기하지 뭘 해도 뭐. 자, 인성과 비급이 과다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끝을 낼 수가 없다. 역량이 태양하면 추진하려고 뜻을 채울 수가 없다. 아예
자, 인성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배가 고프다 부르다. 배가 부르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건 안 해도 돼. 죄송한데 오타하고 지금 어디가 나왔어요? 오타. 수가 영양이 태양하면 영양이 태양하면 밑에 새로 수간에 고치겠습니다. 안 돼, 좋습니다. 이거는 참 바로 적석에서 바꿀 처리가 좋겠네요. 돌파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영양이 부족하면 추진이 어렵다. 자, 언제쯤 시작하겠나?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백수점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점을 갖다가 100가지 이제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이지를 딱 넘으면은, 딱 그 페이지 딱 넘은 대로 점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책에 있어요. 페이지가 100개 있어. 탁 열리면 하루하루 똑같아. 탁 여는 거 그거 해석하는 거야. 그 백주전단 35점짜리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왕소군이라는 사람이 시집가는 때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급하게 마음먹지 말라는 것이다. 아마 참고를 하나 열었어요. 직장을 옮기는 문제. 아까 정관 동태살핀다 했죠. 직장 옮기는 문제는 정관 동태를 살핀다. 그럼 사람들이 의외로 이사 언제쯤 합니까? 이사원 받아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원 언제 이사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주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합니까? 월지의 충살. 자, 이사 오는 이동수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충살이 벌어지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충살. 일지와 월지, 일지와 시지 이런 식으로 충살이 벌어지면 이사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신강한데 신앙한데 수가 많은데 오가 왔다 그러면은 충돌하더라도 좌우충하더라도 그때는 함으로써 돈이 되고 근데 이사를 하더라도 돈 벌 목적으로 아니면 이사를 해서 돈 버는데 만약에 내가 약한데 화 날인데 오화 날인데 엄청 내가 약해 근데 만약에 자가 떴다 이러면 이동하는데 좋게 이동하는 나쁘게 이동하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평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안 좋은 상황에 뜨게 되면은 옮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분리 독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리 독립하는 경우 비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급이 너무 많으면은 답답해가지고 내 옮겨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거는 분리 독립의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총살이 있는 경우, 분리 독립의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해가 연이 금년이가 인다 인. 올해가 인호수를 한 인이 떴는데 시에 일주를 딱 봤더니 일주에 뭐가 떴어요? 신이 딱 떴다. 그러면 인호수를 볼 때에는 신은요 급제천지 연월망자 인호술 다음에 해가 급이요. 인호술 다음 급이다. 급제천지 연월망장 반득 엄마가 신을 딱 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이사 문제로 상의를 하거나 이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리지도 역시 신이 떴다.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연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왔다. 미래지에 봤더니 뭐가 떴어요? 역마에 해당하는 글자가 떴다. 안 그러면 지살이 인이야 인. 올해가 인연인데 또 인이 떴다. 이동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다시 말합니다. 역마살과 지살일 경우에는 역마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스스로 돈 벌러 뭐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동해가지고 가는 게 역마고 지살 같은 경우는 땅이 흔들려.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막 흔들어주니까 직장에서 이동수가 생기는 거야. 아니? 내가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서 막 흔들어주니까.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 언제? 지살인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연을 얻을 것이 오주를 가지고 상담해도 되고요. 자기 띠를 가지고 해도 돼.
내가 무슨 띠다? 장나비 때다. 그럼 장나비 신자진이잖아요. 그 신자진 다음에가 사가급이잖아. 급제, 천기, 연월, 망장, 역인이잖아. 인. 오래 움직이잖아. 그 역마살이잖아. 그 지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사주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이사후 같은 걸 볼 때에는 태어난 연도는 조상을 뜻한단 말이야. 조상님들이 이제 니 이제 옮겨라 이런 거야. 옮겨라 이 말이야. 그때는 뭘 봐요? 자기 태어난 생년을 가지고 신사를 갖다 적응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돼지 때다 하면 해묘미잖아. 해묘미. 해묘미면 미 다음에 신이 급이요.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덕. 사화가 역마야. 그럼 올해는 사화 아니잖아요. 뭐 올해는 별로 뭐 이동수가 별로 없겠네. 하지만 내년 4월 달에 되면은 뭐 그런 조금 소식은 있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역마사를 잘 짚어줘라. 신사를 가지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확실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동수 문제는 역마사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오주를 볼 때에는 우리 연 기준으로 하면 오늘 어차피 보는 거니까 거의 같이 맞아떨어질 관계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도 많이 물어봅니다. 월급이 잘 나오는 직장에 월급이 요즘 안 나오네. 월급도 잘 나오는 직장을 가고 싶습니다. 하고 볼 때에는 여러분 생계형 직장은 인성을 봐야 됩니다. 생계형 직장이 뭐라고요? 특히 정인.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 월급이 잘 나올 때 봐주십시오. 이미 이제 옮겨놨어. 옮겨놓고 월급이 잘 나올지 봐주세요. 볼 때에 인성이 높다. 그러면 뭐 월급은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좀 신약한데 약간 역량이 약한데 인성이 참 좋겠죠. 그러면 돈 받아 먹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생계 유지는 어머니 같은 인성이 필요하다. 다음에 관성이 인성을 생하면 길하다. 맞습니다. 관성은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있는데 인성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뭐 직장도 안정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역시 또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네요. 인성이 참 중요하네. 인성은 정말로 필요하다. 요즘 이 시대는 인성이 필요한 시대다. 이직도 이직에 대해서 하자. 여러분들이 30대가 와서 지금 오늘 왔어요. 오주를 물어보았어요. 안 그러면 아시는 원래 고객이 보살합시다. 보살님이 자제 문제를 물어보는데 30대 된 애가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물어볼 때 잘 들어봐요. 그럼 자초지 들어보면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래 옮겨보세요. 옮기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자기 남편이 지금 58이라 한 2년만 있으면 정년이라. 그런데 우리 남편이 자꾸 지금 그만둔다는데 그만두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봐야 돼. 그만두려 해야 돼요? 그때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계속 호주머니에 맨날 사표서를 꽂고 다니는데 그 꼴을 못 보겠어요. 제가 하루하루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나오라 해볼까요? 그래 할 때 우리가 나오라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일하냐면 딱 기간을 정해주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도 안 돼. 딱 날짜 정해가지고 여보 당신 말 잘 안 돼. 평생 우리 아이들하고 쳐다서 먹여 살린다고 고생했는데 야 나는 건데 나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도 말고 들도 말고 금년 말까지는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알았어.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 얘기하면 대개는 보면은 남자들이 수긍합니다. 에이 뭐 알았다. 이제 두 말 안 하지. 두 말 안 하지. 그렇게 다니는 12월 말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달 사이에 사람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할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좀 그 사이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합니까? 승진해 본 거야. 만년 과장인데 부장 승진해 버렸어. 부장 승진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 돈이 월급이 많은데 나오면 보내잖아. 지가 스스로 뭐 이거 그저 스스로 찌내버리고 하늘에서 찌내버리고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부인 나가지고 이제 안 나와 하니까 애 내가 나와 이런 부장 그 있다고 나와야지. 좀 더 있으러 가면 나 한 몇 년 더 있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된 원리가 뭡니까? 불교의 원리가 뭡니까? 무상의 원리. 무상의 원리가 뭡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 마음도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 마음도 변한다고. 조속히 변한다. 아침, 저녁 바란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린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급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 느긋하게 나온다. 그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돈 빌려줄 때 마음하고 돈 갚을 때 마음이 간다 틀린다. 갚을 때는 아까워 준다. 뭐 자기가 빌려 안 하고 갚으려면 엄청 돈, 생돈 드는 것처럼 아깝다. 자,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사람 심리를 이용하면 뭐도 된다? 상담도 잘 할 수가 있다. 뭐 오주 뭐 이것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 30대는 자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면 뭐 자제분이 그렇다면 하면 이동하는 것도 좋겠어요. 40대는 그래서 좀 신중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고 10대는 그대로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들었죠? 자 홈 세일즈는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상관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상관이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무마인 사람 사주에 무마인 사람 관성만 있는 사람 보고 보험에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견딜까 하면 못 견디겠다. 못 견디네. 그 다음에 잠깐만 가득한 사람을 보고 막 그냥 사무실에 꼭 바퀴가 있으라고 하면 하나 못 견디네. 그래서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은 상관이 발달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통업, 언로, 은변하는 거. 식신에 발달하면 돼요. 연구, 국리, 손재주, 응? 다양한 창의력 발달하는 거. 재성이 발달하면 들어가야 돼. 돈 버는데 버려야지, 돈 버는데. 뭐 장사도 시키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는 건데, 관성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 공무원 시키면 좋지, 뭐. 공무원 이렇게. 인성이 발달하면, 뭐 학자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그 비경급제가 발달하면 어떤 식이 돼요? 노가다. 그 발달한 사람은 뭐, 비경급제가 발달한 사람은 특별하게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 밖에 나가서 뭘 해요? 일할 때에 비경급제 발달한 사람은 일하러 가나 안 가나? 안 가. 언제 갑니까? 돈 다 떨어지면 나갑니다. 돈 다 떨어지면 그때 되면 아이고 배고프니까 이제 돈 벌어 이제 그것도 뭐 직업이 일정한 직업이 아니죠. 가서 돈 좀 벌고 오면 돈 벌는 그 먹을 때까지 또 해요. 놉니다. 근데 제다 지나고 사는 사람들은 돈 벌어라 안 해도 가서 돈 법니다. 희한해. 안 벌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 못 참아. 그 일이 떠들고 있는 스님은 어떤 놈? 스님은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일을 만들어서 일합니다. 근데 그래도 스님은 재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일은 자꾸만 챙겨서 하는 스타일이다. 거기 다 있다고. 재성도 있고 식신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식신이 식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 스케일 큰 거 같나 작은 거 같나 그잘 같다. 정답이다. 딩동댕. 이렇게 자그마한 거, 아기자기한 거, 세심한 거,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런 걸 열심히 한다. 그 자기 타고난 대로 하는데 근데 자기 선임 같은 경우에는 배운 달라면 한 곳에 머물러야 되나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선임은 원래 사주가 사회충이 있어요. 사회충에서 가만 놔줘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속 갔다가 지금 보면 경도사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학교 갔다가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개운이 되는데 자꾸 옮기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운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때 일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정도 하면 영향이 따르면 되는데 나중에 몸 아프면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막 다니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택 건물 관련 문제입니다. 봅니다. 오늘은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또 하는 날 공부하는 날로 합시다. 주택과 건물 상하 관련 문제 질문 막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거 집 사는 문제, 집 파는 문제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자, 주택과 건물을 살 때 자신이 살 집은 뭐를 살펴라? 인서. 왜? 자기가 사는 것은 항상 이 정인이 자기 살 집이에요. 그리고 집안 중에서도 정인이 어디냐? 안방이에요. 안방이 정인이에요.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야, 가락시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인석이 떴어. 그럼 어디가 찾아봐야 돼? 안방 장롱 속에 찾아봐라. 특히 장롱 속에. 근데 인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집 중에서 그러면 대문은 어디야? 대문. 대문은 어디냐 하면 묘방이다. 묘. 대문은 묘라고 그래요. 물상으로 묘. 묘자리가 왜 가면 토끼가 보세요. 토끼가 둘로 쪼개지지 않게. 톡 쪼개지잖아요. 문 여는 곳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묘방이가 대문이요. 예, 그러면 묘가 떴더라면 그 도로를 입구에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집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위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일할 사업장은 재성을 살핀다. 투자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문제가 또 많이 있죠. 앞에는 주택 구입 문제고 사업장 구입하는데 자 매매할 때에 일단은 돈이 되려 그러면 재성을 살펴야 됩니다. 자 역량이 충분하고 미래지에 재성이 떠서 그러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버는 때는 내놓으면 쉽게 나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량이 부족한데 시지와 군지에 재석이 났던 거야. 그러면은 돈이 되겠나? 팔리는데 손해를 본다. 알겠습니까? 팔려. 재석이 떴으니까. 팔리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좀 손해를 본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매도자가 너무 값을 높게 책정하면은 자기는 높게 책정해서 살 사람이 잘 안 사나? 안 사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 봅니다. 정해, 경인, 을류. 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연에서부터 인이 있고 인목이 있는데 편제야. 큰 돈을 지금 벌려는 거예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격을 높이나 낮추나? 당연히 높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매도 가격을 높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은 땅을 매우 높게 갖고 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갖다가 가져갈 사람은 유야. 시분에 보면 유가 있죠. 내 물건을 뺏어갈 사람들은 자기로서는 돈을 싸게 팔아가겠지. 그렇죠? 적게 가져가려할 거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 서로가 밀고 당김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지가 만일 월지에 그걸 받는다면 일지가 시지의 유의 인유 원진이죠. 그럼 그 무슨 소리가 하면은 인유 원진이 말하는 건 이 집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목이 너무 크게 돈을 불러난 게 이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안 사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이런 거예요.
안 팔린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 마음은 경금이 인에도 있지만 시분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얼경얼경 합금하고 있죠. 돈에 대한 생각은 가득해. 하지만 그 돈을 가만 놔두나 이 유금이 그걸 하고 있나? 그거 하고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결론적으로 팔려고 하면 마음을 비우고 이걸 좀 낮춰야 돼. 자, 다시 봅니다. 그 주인 스스로는 땅을 매우 지금 만일 월지가 그걸 받는다면 주인 스스로 땅을 매우 낮게 평가하지만 앞에 월에는 그렇지 않다. 월에는 인의 한목이고 인의 한목이니까 연월일까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는 땅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분에서 보니까 만만치 안 팔리니까 지금 어떻게 좀 가격을 낮출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시간 부간 을목 정제인데 유금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굉장히 불안해 지금. 급제위의 재물, 급제위의 재물은 뭐냐면 칼 위에 급제 칼이요, 유금이 칼이요. 칼 위의 재물은 그냥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급제인의 매수자는 매도자가 원하는 값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도자가 절대 원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로 물건 안 팔린다. 안 팔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상가 건물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격을 낮춰야 된다, 안 된다? 가격을 본래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좀 낮춰줘라. 집을 매도할 때 됩니다. 정인이 일시에 나타나고 재성은 시분에 있다. 그리고 일시에 시분이 인성이 없으면 팔집이 상가이다. 매도할 때에. 이거는 매도할 때, 집을 매도할 때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재성이 떠야 돼. 매도집은. 재성이 뜨는데 재성이 뜨고 일시와 시분의 인성이 안 생기면은 그거는 매도할 집이 상가다, 상가. 집이 아니라 상가다. 그것처럼 뭐냐면 인성이 있으면 정인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은 재성이 됐죠. 인성이 있고 뭐가 있다? 재성이 있으면은 집을 돈이 그걸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인성이 세요, 재성이 세요. 재성이 세잖아. 미래지에 재성이 떴고 인성이 있으면은 재가 있어 가잖아. 팔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재가 인성 극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돈을 갖다 인성이 집을 제가 파는데 나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근데 일시에 봤더니 인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그냥 상가. 인성은 내가 사는 집이라고 했어요. 상가가 팔린다. 아무튼 이렇든 저든 간에 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재성이 있어야 팔린다. 재성이 있는데 내가 약하면은 싸게 팔리고 내가 만약에 영양이 충분하면 잘 받아먹고 그런 뜻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막 계속 좀 팔리는데 이왕 나가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소송 문제까지만 한번 보고 또 사례 좀 보겠습니다. 소송 문제까지 봅니다. 6번 소송에 대하여 원고 피고가 입장이 다르다. 소송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입장이 다르다. 소송에서 상대는 급제당함으로 급제 동세를 살핀다. 자, 소송 문제 때문에 오주에서 급제만 사실 살피는 게 아니라 비견도 살피는 겁니다. 같은 것이 정관에 떴다 하면은 정관에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소송 당사자가 말고 나는 뭐요? 일간에 나는 나고 나와 상대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정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나와 상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소송에서 급제가 없으면 비견도 상대방을 본다. 일간의 역량과 비교해서 소송의 성색을 판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그냥 갑진일이고 월에는 봤더니 갑술이야. 그러면 갑진과 갑술 중에서 누가 세요? 갑진이 센 겁니다. 갑은 진토는 아주 좋은 땅이고 갑술은 땅이 안 좋지요. 갑목이 뿌리를 못 내려. 그럼 갑술은 힘이 없고 갑진이 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일진이 갑진이면 내가 성수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 만약에 내가 갑술이고 상대가 시에 봤더니 갑질이야. 그럼 나는 지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런 그게 소송을 비교할 때는 역량을 비교하여 소송의 성질을 판단한다. 소송 문제에서 아까 미래를 나타낸 시주 문제 인성에서 유리하다 했고 정관의 비급이 보이면 소송 결과도 명료하고 정관의 비급이 보지 않으면 소송 일이 복잡하다. 만약에 정관의 비급이 안 보이면 그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거 성수할 때 안 할 때 이게 아주 좀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있다. 또 찾아보면 됩니다. 남편과의 소송은 보통 소송은 비급으로 대입하라. 남편과 소송을 할 때에는 남편은 관사로 대입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송 문제 남편 할 때에는 남편을 관성으로 대입해라. 자, 이때 관청을 뜻하는 정관이 인성을 정해주면 소송이 유리하다. 자, 보세요. 봤더니 정관이 뭘 탔어요? 인성을 타서는 엄청 유리한 거야. 내가 만약에 정관이 있는데 정관을 누가 도와줘요? 옆에서 인성이 도와주면 나는 정수할 확률이 크다. 그렇죠? 관인상생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소송에서 유리하다. 자, 83페이지까지 보시고 또 잠깐 화면 공유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페이지가 173페이지 봅니다. 화면 공유를 들어가서 다시 봅니다. 화면 공유. 이거 아니고 갑자기 잘 안 보이네. 화면 중지,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자, 찾았습니다. 자, 170 몇 페이지랬어요? 3페이지. 그럼 몇 번이에요? 55번. 55번. 네, 55 찾았습니다. 55번. 말고이고 이사장. 아용 이사장. 55번. 53번, 54번, 55번. 네, 찾았습니다. 자, 2018년 12월 24일 날 오후 5시 09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때 5시라는 것은 여기 아마 오후입니다. 오후. 새벽이 전화리가 만무하죠. 자, 오후 5시 9분. 요거는 무술, 갑자, 경인, 을류, 병자.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선거 문제, 선거나 소송이나 같이 봅니다. 선거나 이 문제 같이 보는데 요것도 보면 소송이 아니고 요거는 선거. 자, 나는 경인이고 상대는 을류인데 그 상대가 숨어 있죠. 지지에 숨어 있어요. 요런 겁니다. 경인은 역량이 충분하요, 부족하나요? 부족하지요. 부족하지. 경인은 부족하잖아요. 경인은 연월까지 따지 보면
나를 도와주는 게 별로 없지요. 연애 조금 있고,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감목이 다 방해하고 있고, 술도 경험 때는 그 도움이 안 됩니다. 인호술 합의되고 있어. 맑은고 사장이 갑자기 사망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있는데 입후보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고충 고민이 뭐냐면 자신이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답을 물어봤습니다. 꾀상 분석을 해보니 경인도 역량이 부족하지요. 간지 독립 분석을 보면 시제 급제가 노리고 있죠. 시제 급제가 다 수버스 노려보고 있어요. 인류 원진이에요. 인류 원진이 좋다 나쁘다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작성이 돼서 좋지 않아요. 분지의 상관이 보면은 분지에는 상관이 또 있죠. 상관이 노리고 있어요. 상관이 노리고 있다. 상관과 요 위에는 병간이 보이죠. 그렇죠. 병은 병간이죠. 경금에 대해서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경금에 대해서 요 병간이 병간. 병간이고 밑에 자는 상관이 어쨌든 상관이 땅을 보고 있죠. 그럼 나중에 대에도 문제가 생긴다. 당선이 돼도 시끄럽겠다. 특히 자유파살은 좋지 않습니다. 인용 자유파살. 이거는 결국 해봐요. 네,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도 힘들겠다. 당선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 차이가 많이 났대요. 많은 표 차이로 떨어졌다. 그걸 우리가 아까 저게 배우고 또 하나 나타난 56번 농협조합장 선거 나가면 성사 있을까요? 나왔어요. 여기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아까 배운 그대로 보세요. 무술, 얼추, 갑진, 갑술. 야, 요거만 보고 야, 갑진이 영양 충분하지요. 상대 경쟁에다가 갑술하고 뭐예요? 얼추기지요. 네. 그럼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의뢰인 오빠가 매번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 참 말렸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 자신이 안 섭니다. 도대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이날 이걸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지요. 그래서 일주 앞지는 가장 힘이 좋습니다. 그러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진토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수가 있죠. 숨은 개신기, 을개, 을도 있고 개도 있고 무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립간지 분수를 보니까 갑술과 얼죽이 있는데 상대는 모두가 갑진에 비해서 힘이 부족하지요. 그 다른 사람은 돈만 쓰고 떨어집니다. 응? 자기는 돈 써도 되고 다른 사람 돈만 쓰고 떨어지고 이번 선거는 돈을 많이 쓴다. 하지만 진술충하고 술미형하지요. 그 쪽은 좀 있어요. 그 쪽은 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유리하다. 당선이 되기 쉽겠다. 많은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되었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됐다. 이 케이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실제 우리 자료를 주신 분이 이 친구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전화 왔는데 자기가 떠서 그래 이번에 유리해 하고 했는데 그 말 듣고 그 사람들이 오빠 유리하다고 그래 이러니까 알았어 이거 막 힘을 막 댔대요. 그걸 실제로 했더니 돼버렸어. 그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참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오주를 빼가지고 오주에서 나오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겁을 내지 말고 바로 질러버려요. 알겠죠? 대가 된단 말이에요.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추월 뭐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57번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구조를 내비될까요? 2019년 2월
25일 오전 11시 5분. 자, 기해는입니다. 영인, 개사. 개사는 영양이 부족해요. 개 보면 개는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수와 금이죠. 없잖아요. 그 뭐 연애 하나 있는 거 한몫돼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맨 끝에 가니까 급제 듣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좌우충 안 좋죠. 예, 그럼 마지막에 급제가 떴다는 말은 내 돈을 뺏어가는 뺏어. 내 돈, 이 현재요 한 돈을 뺏어가고 만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베트남에 임대 공장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뢰인이 마치 공장 부지가 조금씩 나왔다고 사도 될지 고민했어. 사도 될지 고민입니다. 고민이다. 자,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봤더니 안 좋지요. 일주 계산은 정제로 역량이 부족하고 월주에 영인으로 정제 상관이 일을 벌이고 있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지의 무토가 정관 즉 땅에 정관이 생겼지요. 잘 들으세요. 자, 정관과 우리가 병관이 있는데 병관이 들면은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로 뭐를 만난 것처럼 귀신을 만난 것처럼 힘든 상황이고 정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을 만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딱 확 그게 빼도 박도 못하게 묶이는 거예요. 자, 정관은 뭐라고? 묶인다. 정관은 묶인다. 묶이는 거예요. 정관은 묶이는 거예요. 교통 나쁘든 정관은 묶이는 거야. 그런데 무토가 즉 정관이 돼가지고 땅에 내 돈이 묶였다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했더니 화가 되잖아, 그죠? 화는 재성이죠. 내 돈이 딱 묶여버려. 그러니까 돈 부족 현상이 생겨서 마지막에는 사업에 굉장히 지장이 생깁니다. 원래 사업자들이요, 돈 묶이면 골치 아파요. 더구나 분주의 급제가 변했으니 실속 없이 돈만 들고 유지비와 검정비용 때문에 거두기게 되겠다. 만약에 이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임자에다가 이 무호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금이 만약에 인성이 떴다라면 틀리죠. 그러면 인성이 뜨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인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실속이 없고 돈만 들고 유지비 때문에 금융비용 들고 어떻게 되겠는 무상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했는데 실제 그때 만약에 부동산 샀더라면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려 사업을 망칠 뻔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한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안 사서 그 사람 안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떴지요. 그때 해서는 죽는다 죽어. 살아놓고 사업도 안 되고 코로나 만나서 죽었는데 그때 희한하게 그 실제 스님한테 물어보고 왔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물어보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58번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참 빌려준 돈 이런 거 문제 많죠. 자, 이 19년 2월 21일 1시 48분 기해년이네요. 기총리 그날 기총리 신미 임진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목은 정관이나요? 정관. 해는 정제네요. 정제. 자, 일주가 기축이면 뭐 병원 되나요? 그리고 병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조금은 약한 듯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 되겠다. 연주기에는 이 친구가 돈을 갖다가 빌려갑니다. 내 돈 빌려간 겁니다. 목적 용지는 대성이에요. 재성이 이제 연애 한 최소한도 1년 이전에 내 돈 빌려갔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오는 거는 대성인데 미래지에 이미 하나 뜯긴 떠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만났는데 며칠 후 갚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정말 받을 수 있을지 그냥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살펴봅니다. 비축년은 정제로 영양이 보통이다. 일지와 시지가 충미조합니다. 충미조합니다. 그래서 충은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에 3의 배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합은 2사 배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큰 돈 빌려준 것 같지는 않고 한 3천만 원 빌려준 것 같아서 3천만 원 빌려줬습니까? 물었더니 3천만 원 빌려줬다고 그랬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지와 분지와 비견이 있으니 돈을 갚는다는 희망을 주고서 다시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도덕신보입니다. 자, 인진이 뭔가 하면 비급 시지의 임과 시지의 비견과 또 마지막에는 말하자면 여러분 보다시피 전부 다 충미충에다가 여러분 진하고 추가 축진 파살이지요. 축진 파살 맞지요? 축진 파살이에요. 충미충이에요. 밀지가 전부 토가 쭉 깔린다. 토가 막 깔리면은 이 수가 내가 네 돈 갚아줄게. 원래 사기꾼들 어떻게 하냐면 돈 갚아준다 해놔놓고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합니다. 요거만 되면 내가 돈을 반드시 갚게 하고 또 얘기를 또 돈 빌려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꼬인다고 희한하게. 여러분 그렇게 당해봤나요? 딱 와가지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래도 한 1,000만 원 빌려가놓고 야야 니랑 내랑 사이에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냐. 너 내 믿지 않냐. 너 내가 너 이렇게 해놔놓고 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받으려니까 정말 이번에 이걸 내가 딱 넣어놓으면 내가 바로 내가 2천 많이 나오는데 한 3천만 나오는데 그럼 네 1천만 뭐 그 이자까지 줄게. 근데 이 돈이 한 500만 원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1,000만 원 받을 요령으로 500만 원 빌려줘 희한하게 그것도 막 가만히 있어 속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1,500 되지요. 이렇게 해서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의 수법이 돈 갚아준다 하고 돈 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매번 당하는 거예요. 누가? 일반 사람들 당한다. 자, 촉진 파살이다. 피살이 아니고 파살이다. 파살이다. 찌는 똥통과 같다. 똥통. 찌는 똥통과 같다. 진토가 급계이니 똥통과 같은 도둑신보다. 더구나 분지와 연지가 진의 원진이니 진과 분과 연에 이렇게 똘 말아보라고 했죠. 똘 말아보면 결국은 연과 분을 또 번통으로 동그랗게 뭐 말아버려요. 그러면 진의 원진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읽고 돈 읽고 친구 읽는다. 무조건 더 빌려달라면 안 돼요. 아예 그 돈 안 맞는 생각. 그래 봐요. 상남하긴 봐요. 똥통 가로소리 똥통입니다. 좀 심한 예리해서 미안합니다. 아예 돈 받을 생각 어떻게 말아. 그냥 주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 기운이 언젠가 친구에게 미쳐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돈 받을 생각을 없는데 돈을 주면 로또 당첨된 것 같다. 하지만 만일 받을 생각하는데 친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만 보면 돈이 아까워 지옥 가서 맙니다. 맞죠? 그래서 마음을 아예 비워라. 참 이 돈 관계, 뭐 친구 관계, 또 뭐 가까운 우리 뭐 뭡니까 형제 관계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가까운 사람이 더 그래요. 그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막 예언하는데 왜 빌려냐면 아이들 자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얘야 저 등록금 없어가 우리 아들 뭐 지킬 거래 학교 못 간다고 뭐 울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알았다. 니가 내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냐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데 돈 그냥 빌리세요. 혹시나 돈 받을 거 생각해서 혹시나 받을 수 있겠어요. 혹시나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잘 되면 받고 안 되면 이렇게 제가 줬는데 한 번 빌려줬는데 그 다음 학기 또 와. 그 다음 학기 또 왔다니까. 또 막 울어. 그래, 그래서 일 하다 보니까 그 건너고 한 반을 내준 거야. 그럼 돈이 돈 천만, 한 2천만 넘을 거 아닙니까? 대학 등록금이. 그 세월이 흘러서 그때는 해도 이 사람은 살기가 좋았지. 세월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세월이 바뀌어 보니까 저 집에는 애가 학교를 쫙 나가지고 취직을 좋은 데 가지고 막 인류 회사 다니고 엄청난 월급이 뭐 연봉 이렇게 하고 막 버리는 거야. 우리 집에는 어떻노? 우리 집에는 학교를 못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서울도 보내가지고 비시비시 놀고 그나마 그것도 뭐 다치기나 하고 막 이래갖고 막 놀고 있고 막. 그게 옛날은 난 자기 애 밑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생각 끝에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야. 만나러 갔지.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저 가서 하려고 했더니 입싹 닦아보는 거예요. 어땠지요? 그렇게 잘 살면서 한 달이 야 나는 내가 껍데기로 내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던 나 속이 꼴았다. 돈 없다. 우리 아들이 돈 벌지 뭐 내가 돈 버나. 아, 얼굴은 껍데기는 멀쩡해도 내 속은 나는 이미 옛날에 나 망했다 이러면서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입싹 닦아보는 그때서 영수증 써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불불 끓으면서 사진 찾아가지고 막 다운을 치면서 스님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스님 그렇게 했겠어요. 딱 그때 말이 요 얘기를 했는 거예요. 요렇게. 아예 돈을 받을 생각 마라. 그냥 줬다 생각하라. 그러면 그 기운이 언젠가 친구의 밑에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겠다. 돈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 돈을 주면 도덕경쟁 받을 것이 되겠다. 하지만 아니 받을 생각 하는데 친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만 하면 돈이 아까워 지옥 가서 마빌라. 맞죠? 그래서 아예 그 마음을 비아프라. 운동들에 생각해라. 한수 더 떠서 전생에 내 진 빚을 내가 갚았다 생각해라 그냥.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면서 속이 막 어렸죠. 예. 그래서 어를 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해가면서 마음속에 계속 연구를 해서 그런 거 해야 나중에는 언젠가는 업장이 다 소을 되고 난다. 자, 오늘 몇 가지만 할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나오는데 예, 오늘 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설명해 드리고 예,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스님이 예, 어제 이제 그 울릉도 독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최고 중요한 건강이더라고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가끔씩은 예, 힐링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